네, 네이버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네, 투자 핵심 포인트 짚어드리는 매주포착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네이버 같이 한번 보실 건데요. 자, 요즘 네이버가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하니까 여러분들 실망감이 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주가는 오를 거다.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네이버는 추세를 상승을 시켜주고 있지만 지금 이 구간에서 추세 하락하는 구간까지 좀 넓게 열려 있기 때문에 주가 바닥까지도 조금 한 번 정도 터치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 정신적으로다가 조금 열어두셔라. 만약에 주가가 하락할 때 짜증이 엄청 나실 거예요. 저도 네이버가 지금 이렇게까지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편으로선 상당히 화가 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인정하고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보시면 개인들의 매수 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선물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주가를 상승시키려면 자, 우리 개인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으쌰으쌰 하면서 네이버를 한번 사봅시다. 이게 되나요? 자, 몇 날 며칠 몇 시에 우리 다 같이 네이버 주식을 매수합시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뭐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또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든지 그게 돼요. 자본 자체가 얘네는 수조 원, 수십조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얘네는 우리 개인들과 틀리게 주가를 마음대로 양봉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양봉이 쭉 올라오게 되면 그때 개인들이 또 따라 붙죠. 약속했듯이 약속한 것처럼. 그래서 주가가 그렇게 우리가 자, 내일 제가 오전 10시에 주가를 띄우겠습니다. 자, 제가 내일 오전 10시에 자 10억씩 계속 분 단위로 살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 주세요. 이러지 않는 이상 개인들이 주가를 띄우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들의 매수세를 받기 위해서 뭘 띄우냐면 뉴스를 띄웁니다. 네이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뉴스. 그 뉴스를 통해서 누가 들어와요? 개인들도 들어오고 그 뉴스에 신빙성이 있다 그러면 연기금 또는 금융투자 아니면 사모펀드에서 주가가 들어오면서 같이 주가를 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기대감만으로는 여러분들 주가가 띄워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달달한 말들로 네이버가 상승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유튜버들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애널리스트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자고요. 네이버가 상승하기 위해서 누가 매수가 들어와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가 제가 볼 때는 기관들입니다.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기관들의 매수세는 좀 잘려 있어요. 보시면 기관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지금 매도하고 있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현실을 좀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주가가 그래 눌릴 건데 우린 눌린 자리에서 어디서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주가는 그럼 결과적으로는 올라간다는 거냐? 그죠? 그러면 제가 네이버를 가지고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전반적으로 이게 주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말에 좀 기분 좋게 좀 기다려 보시라고 제가 좀 뭘 드릴 거냐면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보시면 뭐가 있냐면 자,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 엔비디아 네이버 클라우드라는 이 네이버가 클라우드를 갖고 네이버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죠. 데이터 센터라고 하긴 아직 그러고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뭘 줬냐면 엔비디아 칩 26만 개 중에서 6만 개를 네이버한테 줬습니다. 자, 네이버한테 26만 개 중에 6만 개를 줬다. 그럼 네이버가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냐? 일단 네이버 클라우드에 줬기 때문에 당연히 데이터 센터 구축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한다라고 하면 자,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자본을 떠나서 실제적으로 이 데이터 센터가 뭘 할 거냐면 실제 데이터 센터가 왜 필요해? AI를 돌리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네이버의 AI가 누가 있죠? 하이퍼클로버. 좀 어렵긴 한가? 하이퍼 클로버 X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퍼 클로버 X가 있는데 자, 이걸 시장에서 지금 우리가 챗 GPT처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자, 챗 GPT처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아닌 기업 있죠. 네, 기업들을 상대로 요걸 좀 AI 기술 좀 확장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어디 있었냐면 자, 3일 전에 보면 노들이라는 그 논문 세계 최고권위의 AI 학회 있죠. AI 학회에다가 지금 논문 10편을 채택을 시켰어요. 이것 때문에 잠깐 주가가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서 AI 기술에 입증을 했는데 그러면 이 AI 기술을 가지고 데이터 센터 아직 확장 안 했죠. 그래서 6만 개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년에 들어올 거예요. 내년에 들어오게 되면 GPU 6만 개를 가지고 이제 AI를 학습시켜서 사실상 이거를 보편화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얘기하는 게 시장의 후발주자고 경쟁력은 비교적 낮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도 내년에 이제 GPU 6만 개를 토대로 AI 데이터 센터 기반을 가지고 만약에 AI를 계속해서 개발한다라고 하면
네이버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지식인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게 이제 반대로 이제 AI가 돼서 우리가 지식인을 사용했던 것처럼 지금 챗GPT를 사용하듯이 우리 대중들에게도 아마 그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언제냐? 2026년도 초반은 아닐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중반 정도 지나야 제가 볼 때 그게 좀 시장에서 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AI 관련해서 요거 하나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실질적으로 네이버를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워낙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 다들 기대감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가장 크게 이슈됐던 게 뭐였냐면 두나무와의 합병이었습니다. 인수설이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아직 지금 발표는 12월 2일 날인가 발표가 한번 났었고요. 그리고 나서 두나무랑 네이버가 합병을 하게 되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오냐. 그럼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신용카드에 대해서 요거랑 좀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신용카드는 국내가 있고 그다음에 국외가 있잖아요. 국내 국외를 나눠서 또 수수료도 복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코인을 사용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코인,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나 코인 거래해 보신 분들 뭐예요? 없죠. 국내에서 쓰던 해외에서 쓰던 이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또 동일합니다. 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되면 지금 코인과 같은 형태로다가 전 세계 시장에서 지금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사용하는 걸 뭐예요? 그 사용하는 플랫폼을 네이버가 제공을 하게 됩니다. 제공을 하게 되면 플랫폼을 제공하면 여러 가지 형태로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광고도 있을 거고, 광고가 싫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 0.001%만 먹어도 이게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런 구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상태로 제가 이제 사업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독점할 수 있을까? 국내 시장을 독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단적인 예는 뭐냐면,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우리 민간 기업에다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락하겠다. 단 조건이 뭐냐? 국내 은행 컨소시엄에다가 지분의 51%를 줘야 된다. 지금 무슨 얘기냐? 네이버는 지분의 51% 줄 수 있어요? 없죠. 그럼 뭐예요? 법인을 설립을 해야 돼요. 뭐 법인명을 예를 들면 네이버 코인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네이버 코인이라는 법인을 설립을 해서 이 법인의 지분의 51%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법인의 49%만 가지고 이 법인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약간의 조금 모순은 아닌데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 챙겨보신다라고 하면 실제 네이버는 결과적으로 이걸 다 준비하고 있다. 첫 번째 AI,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테이블코인, 세 번째 얘기한다. 웹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TV에 보면 웹툰을 영화로 만드는 게 상당히 많죠. 그거에 대한 수익성 누가 가져가나요? 네이버의 지분이 있어요. 네이버는 거기에 대한 광고 매출, 그 다음에 영상화하는 그 매출, 그 다음에 얘네가 보는 그 로열티라고 하죠. 로열티에 대한 부분, 매출이 또 계속해서 더 추가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해서 활성화 된다. 얘네 디즈니랑도 지금 합병을 했잖아요. 10월 달 뉴스였죠. 합병이 아니라 같이 협력을 맺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하면 2026년도에는 네이버는 뭐가 있다? 이슈가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가 아니라 2026년도에는 네이버는 어떻게 될 거다? 주가는 지금 기대감에서 상승을 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죄송한 얘기지만 개인들의 매수 물량을 일정 부분 털어낼 수밖에 없다. 왜? 주가 반등할 때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는 하락시킬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 털어내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가를 끌어내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가를 오히려 반대로 상승을 시켜서 개인들의 물량이 너네들 다 본전 또는 수익 줄 테니까 물량을 누군가가 뺏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강력한 이슈가 있어야 돼요. 네이버가 2배, 3배 갈 거라는 강력한 호재가 미리 알고 있다라고 하는 외국인 또는 기관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2026년도에 큰 세력이 어떻게 할 거냐? 주가를 눌렀다 갈 거냐? 아니면 상승시키고 횡보하다가 주가 횡보하면서 매물을 매집해주고 할 거냐? 요 두 가지 패턴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패턴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냐? 시장에 나오는 뉴스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랑 같이 네이버 계속해서 매매의 관점에서 지켜보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하신 분들은 제가 위에 제 핸드폰 번호 공유를 해놨습니다. 010-3953-8354가 제 핸드폰 번호인데요. 위에 번호로 지금 저를 구독하셨다고, 저희 구독자가 되어주셨다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네이버 관련된 뉴스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께
매수 가능한 타점이 올 때 매수 가능하다, 또 익절 가능한 타점이 올 때 익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형태를 보면 주가 상승하고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주가 올라오게 되면 횡보하다가 주가가 반등을 할 겁니다. 그럼 이런 자리에 있던 종목이 또 하나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네, 저는 이런 자리에 있는 게 유진 로봇이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유진 로봇, 유진 로봇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유진 로봇 제가 영상 남겼더니 누가 댓글에다가 뭐 소설을 쓴다라고 하는데, 뭐 아무튼 왜 그러냐, 제가 앞에 위에 이렇게 올라가고 위에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가 위에까지 상승할 거라고. 일단 앞전에는 여기 라인, 주가 여기 라인 중심가 맞고 일단 눌릴 거다, 그래서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반등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다른 얘기고요. 유진 로봇도 이렇게 보시면 좀 확대를 해서 보면 주가 뭐예요? 앞전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주고 반등해주면서 횡보하다가 눌러주고 가잖아요. 다시, 자, 앞전에 있는 매물대, 또 앞전에 있는 매물대, 얘가 여기 있는 매물대를 뭐예요? 돌파해줬는데 뭐예요? 바로 안 가고 소화해주고 주가 상승하죠. 자, 네이버도 저는 비슷한 패턴이라고 봐요. 즉 무슨 얘기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를 또 확대해서 보면 주가 상승하고 얘 있는 매물대를 얘가 매집해줬죠. 주가 반등하면 여기서 뭐 한다고요? 여기서 제가 뭐라 했죠? 주가 횡보하다가 반등한다라고 했죠. 즉 무슨 얘기냐,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주가는 여기 반등해주고 눌러주고 상승해주면서 이 앞전에 이 라인에서 횡보해주다가 주가는 상승할 거다. 왜? 주가가 하락을 해서 개인들을 털어내거나 또는 상승해서 개인들을 털어낼 때 뭐예요? 등을 해주고 횡보, 아니면 하락할 때는 여기서 조금 이런 식으로 주가 이렇게 눌러주고 다시 쌍바닥 찍으면서 주가 반등,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희망사항일 수는 있는데 유진로봇처럼 주가가 뭐예요? 상승해주고 여기서 좀 주가를 여기서 개인들의 물량을 좀 털어내주고 개인들의 물량을 좀 뺏어온 다음에 상승해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바라보는 목표가는 앞전에 보시면 매물대가 이렇게 쭉 보일 거예요. 보이시죠? 그럼 이 자리 35만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하러 간 게 분할 매수 타점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혹여 주가가 빼고 반등해서 다시 한번 눌러준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주가 반등할 때 여기서 다시 한번 재매수를 가져가 보는 매수 타점 한번 잡아볼 거고요. 또는 반대로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하면 상승하고 횡보할 때 이 구간에서 익절한 다음에 횡보할 때 다시 한번 재매수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은 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위에 제 핸드폰 번호 공유해 놨습니다. 010-3953-8354가 제 핸드폰 번호니까요. 위에 번호로 지금 저를 구독해 주신 분들은 네, 저 구독자입니다. 그리고 구독하셨다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네이버 가장 큰 게 뭐라 했죠? 뉴스라 그랬죠? 네이버에 실질적으로 뉴스,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뉴스가 있다. 그래서 주가가 급등할 것 같다라고 할 때, 자, 네이버 땡땡땡 이슈로 인해서 지금 매수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께 문자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네이버 급등하기 전에 문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경우 되게 천천히 움직이는 거니까 한 4%, 5% 주가 이렇게 쭉 상승할 때 제가 아마 문자가 갈 겁니다. 그러면 네이버는 못해도 9% 또는 15%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잡아볼 수 있다. 그 유리한 점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매수 타점 왔을 때, 또 목표가 왔을 때, 또 주가 반등해서 이 자리에서 횡보 칠 때 여러분들 이때 익절하고 다시 대응하자라는 관점으로 또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네, 모든 분들 다 문자 보내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저를 믿고 저랑 함께 하실 분들은 지금 위에 010-3953-8354번으로 저희 구독자가 되어주셨다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 문자 확인하고 답장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모두 무료로 타점을 제공해 드리는 거는 제가 10만 구독자를 좀 빠르게 모집하기 위한 저의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10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는 타점을 모두, 또 소식지를 모두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걸 참고하시고요. 참고로 저는 지금 아직 유튜브 시작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구독자가 22,000명을 넘어섰어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저를 신뢰해 주셨다는 거, 그리고 22,000명이 저의 실력을 보충해 주고 있다라는 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벤트 2만 명 달성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주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제 차트에 보면 이렇게 노란색 신호가 나옵니다. 자, 신호가 나오는 위치를 보면 어때요? 주가가 하락하는 자리에서 신호가 나오고요. 하락하는 자리. 그렇다는 건 눌림 타점이 되겠죠. 주가가 단기 하락이 있을 때마다 신호가 나온다는 건 눌러주는 자리에서 신호가 나오면 뭐예요? 매수하면 상승하겠죠. 매수하면 상승하겠죠. 그러면 매수 타점이 왔을 때 여러분들 눌림 타점에서 매매가 가능해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급등하면 10%, 20%, 30%도 가는데 평균적으로 얘는 눌릴 때 매수하면 3에서 5% 정도밖에 수익을 못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종목, 예를 들면 대형주, 뭐 예를 들면 하나우시 한번 볼게요.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이렇게 바닥에서 나오는 거 보면 보세요. 몇 프로 나오죠? 여기서 쭉 보면 50%, 60%, 20%, 여기는 뭐 40%, 여기는 보면 막 40%, 여기도 보면 3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가가 바닥에서 신호가 나오는 종목에서 매수하면 수익률을 크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바닥을 잡아주는 신호 검색기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무료 이벤트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위에 제 핸드폰 번호 공개해 놨습니다. 010-3953-8354번으로 저도 요 바닥 잡아주는 이 신호 검색기, 눌림타점 검색기 필요합니다 라는 의미로 아마 초보분들이 많이 필요하실 겁니다. 초보 때 저도 눌림타점 위주로 많이 했거든요. 근데 눌림타점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지금 신호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설정하는 방법을 이렇게 답장으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늦지 않게 신호라고 영상 잠깐 멈추셔야 되니까 미루지 마시고 신호라고 두 글자 보내셔서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신호 검색기는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극대화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하는데 SK 하이닉스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보세요. 대형주 이렇게 딱 봤잖아요. 그러면 주가 뭐예요? 주가 하락하는 자리에서 신호가 나오죠. 또 얘도 하락하는 자리에서 신호가 나오죠. 자, 얘도 하락하는 자리에서 신호가 나옵니다. 그럼 볼까요? 주가 노란색 신호가 나오죠. 이게 눌림타점이라는 신호거든요. 신호가 나오고 나니까 10% 상승합니다. 또 눌러주고 나서 또 몇 프로요? 20% 이상 상승을 하네요. 주가가 또 눌러준 데서 신호가 나와요. 반등할 때 또 30% 신호 나오고 주가 또 신호 나오고 나니까 또 몇 프로요? 70% 이상 상승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신호 검색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냐 보면 두산일로베티도 보면 딱 볼게요. 얘는 몇 프로 정도 수익이 나오죠? 자, 신호를 딱 봤더니 40% 나오고 여기서도 뭐 70% 나오고 얘도 200% 나오고 얘도 60% 나와요. 그러면 얘를 활용할 때 저는 어떻게 활용하냐? 예를 들면 두산일로베티 있다 그러면 얘는 보통 한 20-30%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일주일 안에 수익을 보고 나오겠다라는 생각으로 키움증권에 보면 0624라는 창번호를 치시면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대형주를 종가 베팅으로 예를 들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매수를 진행을 합니다. 그럼 매수할 때 신호가 나오면 대략 일주일 안에 10% 정도 수익은 나올 것 같으니까 매수할 때 500만 원으로 매수를 해서 10% 이상 수익이 나오면 자동으로 매도해라 라고 해서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요. 그럼 볼게요. 자, 종가에 매수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6%, 이틀 만에 마이너스 4%, 자, 3일 만에 10% 이상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저는 500만 원으로 매수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종가에 여기 신호가 나와서 들어가면 뭐예요? 자, 3일 만에 하루 이틀 3일 만에 몇 프로 수익이 났죠? 10% 수익이 났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50만 원이라는 수익이 단 3일 만에 났어요. 근데 얘를 한 달 동안 치면 대략 한 450만 원이라는 수익이 500만 원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하루 만에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일주일이 걸려 수익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로 잡아서 300만 원 정도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 한 달에 1년이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3,600만 원. 즉 중소기업 신입사원 연봉 정도의 수익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가 다 이럴 수 있다라는 건 아니고 누구나가 다 수익을 볼 수 있는데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다.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수익률을 5%로 잡냐 10%로 잡냐 아니면 내가 두세 달 생각해갖고 뭐 대형주로 해가지고 뭐 20%를 잡냐 요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기간과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신호 검색기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마음껏 한번 매매해보세요. 이거는 실력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주가는 뭐예요? 바닥에서 신호가 나와요. 단기적인 바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가는 반등을 해주는데 이걸 누가 얼마나 더 조리 있게 적용을 하셔서 사용하시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신호 검색기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이벤트 기간에만 지금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제공해드리지 않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미루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 신호 이렇게 두 글자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393-8354번으로 신호라고 이벤트 끝나기 전에 문자 보내셔서 모두 무료로 받아가셔서 저처럼 이렇게 잘 사용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이 신호 검색기는 코스피, 코스닥 모든 종목에서 적용이 가능한데요. 코스피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 차트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일시적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단기적인 바닥 단기 바닥을 잡아주는 노란색 신호기 별 모양입니다. 자, 노란색 신호가 발생하게 되면 단기적인 바닥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닥에서부터 6% 상승을 했고요. 자, 이날도 보면 바닥에서부터
12%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하락장뿐만 아니고 상승장에서도 잘 통하는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부터 지금 13%,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6%,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4%, 여기서도 보면 단기적으로 5%, 그리고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오면 15%, 17%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에서 3% 먹고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단기 바닥을 잡으시면 되고, 지금 오늘 또 실시간 조회 종목에 보면 펩트론이 뜨는데, 펩트론도 보시게 되면 자, 바닥에서 노란색 신호가 나옵니다. 노란색 신호, 노란색 신호, 여기도 노란색 신호가 있죠. 노란색 신호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거의 200% 반등했고요. 여기서도 100% 반등을 했고, 여기서도 지금 70%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또 대성창투, 대성창투도 나오니까 볼게요. 이것도 보시게 되면 자, 대성창투도 어떻게 돼 있냐, 바닥에서 별 표시가 이렇게 나오죠. 별 표시가 나오고 나서 지금 몇 프로 갔냐 보면 단기적으로는 12%, 여기 이렇게 10%, 12%, 9%, 여기서는 여기까지 하면, 예를 들면 곡전까지 하면 80%,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대형주든 소형주든 중소형주든 지금 이 노란색 별 표시, 요 바닥 잡아주는 신호 검색기를 제가 지금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드릴 거냐면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요. 위에 보시면 제 핸드폰 번호로 공개해놨습니다. 010-3953 8354 이 번호로 문자 보내주세요. 길게 보내실 필요 없고 구독이라고 2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요 별표 바닥 신호 검색기 지표명이랑 신호 값 2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연락을 기다립니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외로우신 분, 그리고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하고 싶은데 돈 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자, 앞으로 5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 하실 분들은 010-3953-8354 번호로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세요. 수익이 나게 되면 무조건 익절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수익이 난 뒤에 재매수를 하더라도 일단 수익이 났다는 건 차트상에 매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슈팅이 한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속적인 슈팅이 나올 땐 너무 좋겠지만, 혹여 연속적인 슈팅이 아니라 주가가 상승을 하고 횡보를 할 수도 있고, 주가가 상승하고 눌림이 올 때도 있고, 주가가 상승하고 테마가 갑자기 시장에서 악재가 터지면서 빠져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주가가 수익이 나면 무조건 익절을 시킵니다. 사람의 심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000만 원이란 금액으로 1차 매수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내가 10%가 갔단 말이야. 근데 힘이 너무 세서 이게 VI 막 걸리고 갑자기 한 15% 갈 것 같아. 더 갈 것 같아. 그래서 딱 10%에서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들고 있다 갑자기 얘가 11%또 넘기더니 갑자기 급락을 해버려. 그러면 우리는 수익 비용인 100만 원이라는 이익이 있었는데 요거를 가져가지 못하게 되면서 뭘 써야 되냐면 이제 시간과 비용을 추가적으로 더 쓰게 돼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압박과 불안감이 옵니다. 왜 그러냐? 11% 갔던 게 갑자기 급락하면서 종가에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빠져버리면 10% 갔던 기억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2%, 3%에 못 팔다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한번 차트상에선 급등을 했던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심하게 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심하게 물린 자리에 뭐예요? 우리는 물타기를 합니다. 분할 매수라고도 하는데 거의 이거는 물려서 타는 거기 때문에 물타기라고 하죠. 그러다 보면 나는 1000만 원이라는 예수금 플러스 100만 원이라는 이익금을 확정으로 1100을 찍을 수 있었는데, 이 확정 금액은 날아간과 동시에 뭐예요? 마이너스 만약에 10%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추가 1000만 원을 더 매수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1000만 원 플러스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내 예수금은 1100이라는 예수금이 원래 통장에 있어야 되지만 지금 마이너스 해서 2000만 원 들어가고 마이너스 만약에 5%다 그러면 100만 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저는 수익이 났을 때는 무조건 익절을 시키고, 더 갈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재매수를 시킵니다. 왜? 재매수라면 일단
내 통장에는 100만 원이라는 수익 금액을 찍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1000만 원을 다시 들어가서 얘가 5% 빠지더라도 50만 원 손절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100만 원 수익 보고 50만 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0만 원이라는 이익이 남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내가 졌다는 게임보다는 아쉽다가 많이 남기 때문에 손절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 매매 타점 잠시 말씀드리면, 저는 상승 파동에는 엘리어트 1파, 2파, 3파 구간을 좋아하는데요. 물론 4파, 5파 구간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안정적인 구간은 이렇게 엘리어트 1파 눌림자리부터 엘리어트 3파 눌림자리 혹은 3파에서 4파가 시작되려고 하는 요 구간까지를 저는 가장 안전한 수익 구간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박스를 치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눌러줄 때 이때가 엘리어트 1파, 그리고 반등할 때 엘리어트 2파, 그리고 또 반등할 때가 엘리어트 3파 구간인데요. 이 구간에서 저희가 매매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냐면, 상승 전에는 횡보형 박스 구간이 항상 발생하게 되고요. 그 횡보형 박스 구간을 돌파하면서 엘리어트 1파가 나오고 눌러주게 됩니다. 그럼 이 눌림 자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눌림목, 가장 베스트한 눌림 타점이 되는 거고요. 반등을 할 때가 우리가 말하는 돌파 타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눌러줄 때가 또다시 눌림 타점이 되는 거고, 고점을 넘겨주는 이 자리를 우리는 또 돌파 타점으로 엘리어트 3파 구간까지를 저는 가장 안정적으로 파악하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매매 타점을 보시면 거진 횡보 박스를 돌파할 때 또는 돌파하고 눌림 자리, 그 다음에 눌림 후에 다시 주가가 상승할 때 이런 구간에서 제가 매매 타점을 잡아드리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차트로 돌아오면 네이버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주가는 바닥에서부터 박스를 쳤고요. 실제 주가 박스를 치고 돌파해주고 눌러주는 자리에서 횡보가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횡보가 나오는 것도 전고 라인에서 지금 주가 박스 치면서 횡보가 나오고 있죠. 즉 매물대 물량을 매집해주고 있는 거예요. 매집하는 과정일 뿐이니까 주가를 위로 매집할지 아래로 매집할지 요거는 내 큰 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좀 기왕이면 상승해서 횡보해주는 이런 매집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는 거고요. 만약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저점 라인에서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감행을 해볼까라고 좀 지켜보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주가는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이 박스권만큼 주가는 한 번 더 뭐한다? 파동 대칭 이론이다라고 해서 이 파동만큼 주가는 한 번 더 상승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어디로 잡았죠? 35만 원이라는 금액을 잡았어요. 이런 식으로 주가는 이렇게 상승을 해줄 거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주가 이렇게 볼 때 엘리어트 파동 바닥에서 하나 나왔고 두 번째 파동이 나오고요. 세 번째 파동이 이어질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파동에서 지지부진한데 결과적으로는 주가는 상승하면서 35만 원을 돌파해서 넘어가 줄 겁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지금 네이버를 보고 있는 거고, 다만 지금 천천히 움직인다. 이 천천히 움직인다는 건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테마를 형성할 수 있을 만큼의 뉴스가 없다라는 건데, 지금만 없을 뿐 또 내년 가면 스테이블코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해 가지고 얘기 계속 나올 겁니다. 왜? 미국의 FOMC에서 0.25 낮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돈이 풀리게 되면서 금리가 좀 0.2p 내렸고 내년에도 한 2번 연속적으로 더 내릴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실제 미국의 달러가 풀린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또는 비트코인 쪽으로다가 달러가 몰리면서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거기다 또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에 대한 또한 이슈가 새록새록 튀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네이버도 카카오도 주가는 상승하면서 주가를 스테이블 코인 관련 뉴스로 결국 테마를 잡고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때는 또 이제 보완주들이 또 상승을 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랑 함께 하실 분들은 제가 네이버 관련된 소식이 있을 때마다 소식 관련해서 뉴스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위에 제 핸드폰 번호 010-393-8354번으로 지금 구독하신 분들은 구독하셨다고 두 글자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네이버 관련된 소식 땡땡땡 네이버 땡땡땡 이슈로 지금 매수 가능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드리고요. 혹여 급등하게 된다라고 하면 앞전 고점에서 횡보해 줄 거 아니까 앞전 고점에서 익절 한번 해놓고 다시 한번 재미있어 하는 관점으로 주가 또 한번 35만원까지 주가 타점을 노려보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바닥에서 나오는 이 신호 검색기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미루지 마시고요. 신호라고 두 글자 남기셔서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 없으시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이상으로 매집포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